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얼마 전에 인텔이 화려한 기한을 외쳤죠. 마치 삼성 TSMC에게 들으라는 듯이 파운드리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골드만삭스는 대놓고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을 선언한 후에 계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에서 얻었던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흐름일 수도 있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자립 추진 등 지정학적 요소가 인텔에게 구체적인 이점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5일 전일 대비 0.03% 하락한 62.0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하루 전에도 2.27% 떨어졌는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23일 오후 사업계획 발표 후에 이튿날 개장 직후 급등했지만 장중 반락한 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계속 인텔 주식을 빼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텔이요, 지난 23일 200억 달러인가 한화로 22조 6천억 원을 들여 미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제조 공장 2곳을 짓고 2016년 진출 후 2년 만에 접은 파운드리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뭐 인텔이 돌아왔다, 공룡의 귀환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 3파전이다, 삼성전자 어쩌나 이런 기사들 엄청 많았거든요. 예, 물론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선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대규모 투자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옥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인텔의 경쟁사라는 점이 또 굉장히 회의론적이라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텔이 공장을 세우는데 200억 달러를 쓰면 기존 투자에 이번 신규 투자까지 더해 현금 흐름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인텔은 반도체 업체에서 거의 매출이 1위예요. 어쩌다가 2위 간 적도 있지만 거의 1위고 인텔 또한 쓰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200달러를 들여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이미 삼성과 TSMC가 있는데 신규 투자까지 이렇게 해서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 경쟁 기업사들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게 인텔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인텔은 IDM 업체이자 종합반도체 업체인데요. 이들이 바로 경쟁사가 AMD, 퀄컴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면 고객이 될 수도 있죠. 고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경쟁사인데 AMD나 퀄컴이 굳이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파운드리에서 치명적인 단점이랑 좀 비슷한 이유예요. TSMC는 오죽하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삼성전자도 IDM 업체인데 그럼 삼성전자와 인텔 둘 다 나쁜 거죠. 근데 왜 인텔은 더 나쁠까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에 맡길 수도 있지만 낙수 효과로 지금 선단 공정 7나노 이하에서는 삼성이랑 TSMC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삼성이 맡겨야 돼요. 삼성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니들이 우리한테 안 맡겨? 기술은 이거밖에 없는데 TSMC는 한번 주문 주면 2년 넘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자, 이것과 인텔은 지금 기술이 없어요. 그 뭐하러 맡깁니까? 기술도 없는데 고객과 경쟁사라는 거죠. 이것이 삼성과 인텔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인텔이 왜 어려운가? 왜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는가? 이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란 자회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골드만삭스는 IFS가 인텔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구축한다 해도 우리는 인텔과 경쟁하는 대형 팹리스들의 다수가 IFS와 일하기 망설일 것으로 본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과 완전 똑같습니다. 자회사 내에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회사를 냈는데 결국 같은 회사인데
경쟁하는 업체한테 우리의 설계 도면을 넘긴다. 심지어는 아직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회사고 검증도 안 되는데 넘긴다? 예,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매트 브레이슨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역시 인텔의 행보가 이상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유지했습니다. 12월 후 주가는 현재보다 13% 낮은 $53로 제시를 했고요. 그는 인텔의 투자 결정이 옳은 일이나 불가피하게 향후 2-3년간의 순이익과 현금 흐름을 짓누를 거라고 봤습니다. 인텔은 올해 현금 흐름 추정치를 $100로 내놨는데 이는 시장 컨센서스 $173억 를 크게 밑돈다. 웨드부시도 잠재적 파운드리 고객이 현재 경쟁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CT는 인텔이 새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그냥 염장을 지르네요. 예. 인텔에겐 이 사업을 경영하고 사업 관행을 바꿀 파운드리 베테랑이 여러 명 필요하지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 주가는 $65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인텔이 22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22조 6천억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많은 겁니까? 삼성전자는 133조를 드릴 거고요. TSMC는 올 한 해만 38조인가를 든다 그랬어요. 일단 돈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이 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중국은 그럼 왜 안 됐을까요? 자, 기술을, 이게 반도체가 요걸 아셔야 되는데요. 반도체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계로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양산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텔도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뭐 어느 정도 좀 아나 봐요. 근데 이게 양산이 안 돼요. 문제는 또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율이 나와야 돼요. 수율. 100개를 만들면 90개는 나와야 되고 70개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기술, 이 각 공정마다 기술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 몇 명의 돈을 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축적된 노하우가 그 기업 자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만이 파운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은 굴기가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인텔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생각하면 지금 AMD에게는 가격도 밀리고 기술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팻 겔싱어라는 기술자가 왔는데 이 분은 또 행정에 대해서는 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행정 전문가가 와서 많은 기술 자질을 놓쳤거든요. 전 엔지니어 출신인 기술자가 CEO로 왔더니 반대로 행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인텔은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 생각이 또 하나를 보태자면 호재보다 더 좋은 건 악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사실 악재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나둘씩 악재마저 없어지면 네, 삼성전자 주가 곧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이었습니다.